65장. 기원전 217년 토스카나 남쪽 구릉지대를 가로지르는 오후의 햇살은 찌는 듯한 열기로 로마군의 투구 위를 내려치고 있었다. 집정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는 흙먼지로 덮인 투구를 벗어들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쳤다. 소식을 전해온 전령의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가 어른거렸고 플라미니우스의 눈빛은 굳어 있었다. 한니발이, 저 악명 높은 카르타고의 젊은 장군이 토스카나를 불태우며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진영에 들이운 긴장감을 한층 더 팽팽하게 만들었다. 플라미니우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동료 집정관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에게 전령을 띄워 리미니에서 출발해 자신과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두 집정관은 거대한 집게발처럼 한니발의 진군로를 틀어막고자 했다. 세르빌리우스는 라니아가도를 따라 남하해오며 플라미니우스는 아래초 남쪽에서 한니발과 교전을 벌여 시간을 벌 생각이었다. 우리는 한니발이 세르빌리우스와 합류하기 전 이 땅 어딘가에서 그를 포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플라미니우스는 군단 앞에서 단호히 외쳤다. 병사들은 그 말에 장검을 움켜쥐었고 금속성의 소리가 낮게 울렸다. 플라미니우스는 자신의 과감한 성격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미니우스는 마음 한구석에서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한니발은 어떤 길을 택해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로마군의 의도대로 일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편 구름 낀 언덕 위에서 한니발은 군막을 치고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 앞에는 갈리아 용병대장, 아프리카 출신 보병대장, 그리고 기병대 지휘관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니발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마군이 두 방향에서 우리를 조이려 한다. 플라미니우스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고 세르빌리우스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지. 그러나 그들이 합류하기 전 우리는 하나씩 그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니발은 이미 로마군의 협공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플라미니우스를 먼저 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로마군의 부대 강력과 진군 속도를 고려해보면 세르빌리우스가 도착하기 전에 플라미니우스를 고립시킬 수 있었다. 속도와 결단력, 이것이 우리 무기다. 한니발은 부하들에게 침착히 지시를 내렸다. 플라미니우스를 함정에 몰아넣고 세르빌리우스가 헛걸음하게 만들자. 한니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으며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카르타고군은 짧은 휴식 뒤 새처럼 날아올랐다. 갈리아인, 아프리카인, 이베리아인 출신의 병사들은 기민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한니발은 지휘봉을 들어 험준한 오솔길과 숲길을 관통하며 로마군의 진로를 가로질렀다. 지형을 잘 숙지한 정찰병들이 앞장서고 기병들이 측면을 엄호했다. 그들은 거친 자갈길을 달렸고 우회로를 통과하며 로마군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이동했다. 반면 플라미니우스의 군단은 무거운 보급품 수레와 장창을 든 밀집 보병대 때문에 속도가 더뎠다. 그들은 한니발을 앞질러 포위하려다 오히려 험난한 지형 앞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초조해진 플라미니우스는 병사들을 재촉했지만 마른 목을 축일 물도 쉬어갈 여유도 없었다. 점점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지휘관들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마침내 한니발은 전략적으로 우월한 지점을 점령했다. 그곳은 로마군이 마주치기 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지형적 이점을 가진 지역이었다. 마치 맹수가 덫을 놓은 사냥터처럼 한니발은 조용히 플라미니우스를 기다렸다. 플라미니우스가 한니발에게 당도했을 때 그는 이미 함정에 걸려든 상태였다. 세르빌리우스는 아직 멀리 북동쪽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고 로마군 두 집정관의 협공 계획은 한니발의 계략 앞에 물거품이 되었다. 플라미니우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병사들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무기를 움켜쥐었다. 준비되지 않은 전투, 불리한 지형, 그리고 용맹한 카르타고 병사들의 날카로운 함성이 한꺼번에 로마군을 덮쳤다. 우리는 합류하기 전에 그들을 개별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한니발은 부하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군 지휘관을 넘어 전략과 정보전, 기동력과 결단력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탈리아 대지는 그의 손에 흔들렸고
로마의 질서는 금이 가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로마군은 한니발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의 지략은 바람처럼 어디서나 나타났고 번개처럼 공격하며 안개처럼 사라졌다. 협공의 실패는 로마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탈리아 전역의 한니발의 명성을 증폭시켰다. 이제 로마는 한니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수를 생각해야 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장의 판도는 확실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토스카나의 언덕을 넘어 한 장군의 군대가 지나고 있었다. 아침 안개를 배경으로 카르타고의 휘장이 나부꼈다. 한니발, 그는 단순히 뛰어난 전술가나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 이상이었다. 그는 적의 심장 속을 꿰뚫어보는 사냥꾼이었고 전쟁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자였다. 전쟁이란 적의 강점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그것을 무기로 삼는 것이다. 한니발은 자주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로마군은 장대한 보병과 뛰어난 조직력으로 악명 높았지만 거기에 깃든 자존심과 내면의 분열, 그리고 동맹에 대한 의존성은 그들이 감출 수 없는 약점이었다. 한니발은 바로 그 지점에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토스카나의 들판에 노을이 피처럼 스며들 무렵 에트루리아의 마을들은 불길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었다. 한니발의 군대가 남긴 것은 잿더미와 비명뿐이었다. 농가는 불타고 곡식은 바람에 흩어지며 타들어갔고 남은 주민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거나 무너져 내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로마의 집정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 그는 언덕 위에서 불타오르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무력감을 삼켰다. 그의 손은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 주먹 안에 담긴 분노가 세상에 터져나올 길은 없었다. 에트루리아 동맹들은 로마를 믿었지만 지금은 로마군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 플라미니우스는 자신의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도 무력감이 스며 있었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하니발, 그자는 불길처럼 이 땅을 삼키고 있다. 플라미니우스는 이빨을 악물며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날 저녁 플라미니우스의 진중에선 조용한 탄식 소리만이 바람에 실려갔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약탈과 파괴를 멈출 힘이 없었다. 분노의 불길은 플라미니우스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으나 그 불길은 한니발의 속도와 교활한 전략 앞에 허망하게 꺼져갈 뿐이었다. 플라미니우스는 집정관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떠올렸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장수가 아니라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동맹들의 비명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분노와 복수심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것이 로마의 운명인가? 플라미니우스는 마른 풀이 깔린 들판 위에 서서 허공에 물었다. 우리의 동맹들은 불타고 한니발은 우리의 땅을 짓밟는데 나는 멈춰서야 한단 말인가? 대답은 없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바람은 잿내와 그을음 냄새만을 실었다. 플라미니우스는 가슴 한켠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있었다. 명예로운 로마의 용사라면 치욕 앞에서 단검을 빼들어야 했지만 지금 그는 함부로 움직이다간 한니발의 계략에 빠져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니발의 군대는 남쪽으로 흘러갔다. 불타는 마을들을 뒤로 하고 그의 병사들은 다시금 빠른 행군으로 로마군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움직였다. 플라미니우스는 마지못해 추격에 나섰지만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이 땅을 버리고 로마로 돌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으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이곳에서 쓰러질지언정 이 불타는 들판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가 외쳤을 때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스스로도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한니발은 이미 로마군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치고 나갔고 플라미니우스는 그저 먼 발치에서 불길 속에 녹아드는 적의 흔적을 쫓을 뿐이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불꽃은 도처에서 타올랐다. 에트루리아의 대지는 로마와 한니발 사이에 거대한 장기판이 되어갔고 한니발은 이 장기판 위에서 로마의 분노와 자존심을 농락하듯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플라미니우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타는 농가를 지나쳤다. 그의 내면은
고통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로마의 명예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그 물음은 밤하늘에 흩어지는 자의 속에서 메아리쳤다. 한편 한니발은 어디선가 병사들과 함께 행군하며 미소 지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땅을 약탈한 것이 아니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로마군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극해 그들을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전략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다. 그는 적의 마음속을 읽고 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비틀어 로마를 흔들고 있었다. 토스카나의 밤은 점점 깊어갔고 먼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빛은 에트루리아의 마을들이 허물어지는 울음소리를 품고 있었다. 로마군은 한니발의 이름을 불길 속에서 되새겼다. 그 이름은 이제 파괴와 공포, 그리고 치명적인 전략의 상징이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한니발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강대한 벽을 직접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속에 흐르는 균열을 찾고 그 균열을 비틀어 무너뜨리는 기술이었다. 불타는 에트루리아의 들판 위에서 플라미니우스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한니발은 그 약점을 사냥하는 사나운 맹수처럼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 불빛 너머에는 또 다른 전투와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토스카나의 들판 너머 붉은 해가 천천히 아펜니노 산맥 뒤로 가라앉고 있었다. 전장에 밀려드는 초저녁의 바람 속에서 한니발은 말등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적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고 시선을 던졌으며 생각을 굴렸다. 뒤편에서는 병사들이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갈리아 용병, 아프리카 보병, 누미디아 기병까지 다양한 출신의 군사들이지만 그들은 한니발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였다. 한니발은 누구보다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탁월했다. 그는 군대 곳곳에 정찰병을 보내 로마군의 위치와 배치를 탐색했고 보내온 정보들을 꼼꼼히 곱씹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집정관들, 특히 플라미니우스의 성격이 서서히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플라미니우스, 자존심이 강하고 혈기왕성한 장군이지. 한니발은 미소를 띠며 장교들에게 말했다. 플라미니우스는 로마의 명예에 집착한다. 그는 우리가 빼앗아간 도시들, 불타는 들판, 그리고 약탈당한 동맹들의 비명소리에 자극받아 추격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분노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장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한니발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보아왔다. 이번에도 적중할 것이 분명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